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엔입니다. 중부지방을 휩쓴 기록적인 폭우로 재난영화 속 장면이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이번 비로 지금까지 서울과 경기 등 중부 지역에서 9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습니다.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밤새 비가 계속됐고 새벽부터는 경기 남부와 충청 지역 쪽으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시청자들께서 JTBC에 제보해 주신 실시간 피해 상황 보시겠습니다. 유미애 기자입니다. 흙탕물이 분수처럼 쉴 새 없이 솟구쳐 오릅니다. 서울 봉천동 국사봉 고갯길의 한 하수도인데 빗물이 역류해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고갯길 위로 올라오려는 차는 계속 경적을 울려댑니다. 서울 도봉동 북한산 계곡입니다. 빗물이 폭포처럼 휘몰아쳐 내려옵니다. 어젯밤 중랑천입니다. 물에 잠긴 나무는 윗부분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상류로 오르던 오리들도 줄줄이 떠내려갑니다. 그제 피해가 한강 이남에 집중됐다면 어제부터는 한강 이북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지축동 창릉천입니다. 거센 물살 위로 다리 오른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산을 쓰고 무너진 다리를 지나가는데 위태롭기만 합니다. 창릉천을 다른 각도로 봤더니 흙탕물로 변한 하천 수위가 아찔해 보입니다. 전국 곳곳엔 산사태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서울 노원구와 관악구에 산사태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산이 많은 강원 영서 지역은 우려가 더 큽니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서울, 인천, 경기와 강원 등 중부지방에 집중된 폭우로 9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여당은 오늘 국회에서 긴급 당정 협의회를 갖고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 지원 문제 등을 협의합니다. JTBC 유미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연일 쏟아지는 비 때문에 하천이 범람하고 산사태가 일어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 고양시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이가람 기자, 지금 있는 곳이 정확히 어딘가요? 네, 저는 지금 경기도 고양시 창릉천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비는 멈춘 상태이고 수위는 많이 낮아졌지만 풀들이 일제히 누워있고 밀려온 토사 위에 진흙탕이 되면서 어제 하천이 범람해 위태롭던 순간을 짐작해 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다리는 어제 한 시민분께서 JTBC에 제보해 주신 영상 속의 다리입니다. 무너져 내리는 다리 위로 시민들이 건너가는 아찔한 장면이었는데요. 현재는 이렇게 출입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다리를 건너다 물살에 휩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수위가 높은 하천의 다리는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기만 해도 위태로워 보이는데요. 하천이 범람한 곳이 창릉천 말고도 여러 곳 있죠? 네,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도 양평에서는 물이 불어나면서 전수 삼리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끊겼습니다. 주민들 중에는 허리가 아프거나 혈액투석을 받는 노인들이 있었는데 마을이 고립되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루 전 경기도 광주에선 70대 여성과 50대 남동생이 하천 범람으로 급류에 휩쓸리면서 현재 실종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받고 일대를 수색 중입니다. 지난 8일 폭우로 서울 관악구의 도림천이 범람하면서 인근 저지대 주택의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좁은 하천들도 언제든 범람할 수 있기 때문에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인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큰 피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네요. 물이 넘치는 것뿐만 아니라 산사태도 주의해야 할 텐데요. 네, 지난 8일부터 중부지방에 400mm 이상의 강우가 내리면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산림청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 강원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실제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강원도 횡성군에선 산사태가 발생해 주택을 덮쳤는데 이 집에 혼자 살고 있던 70대 남성이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와 강주시에선 잇따라 산사태가 발생해 2명이 숨졌습니다. 연일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졌기 때문에 산사태로 피해를 입는 지역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경사지에서 돌이 굴러내리거나 평소보다 나무가 크게 흔들리는 것이 목격되면 산사태를 의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양시 창릉천에서 JTBC 이가람입니다. 이번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밤새 비가 내리면서 서울 시내 도로 곳곳에 여전히 통제된 곳이 많습니다. 오늘도 출근길 교통 대란이 우려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필규 기자, 지금 어디에 나가 있는 거죠? 네, 저는 지금 한강대교 북단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도로가 강변북로인데요. 보통 출근길 차량으로 가득 메웠어야 할 시간인데 지금은 차량이 한 대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마포대교에서 한강대교로 가는 강변북로가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전면 통제됐기 때문인데요. 서울시는 집중호우로 한강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해당 구간을 전면 통제하니 우회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우회도 쉽지 않습니다. 취재진도 상암동 JTBC에서 강변북로를 타고 우회하려는데 통제 여파로 30분 가까이 강변북로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외에 또 통제되고 있는 지역 어딘가요? 네, 먼저 강 건너편인 올림픽대로 역시 동작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양방향 차량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반포대교 및 잠수교 양방향과 노들로 여의상류 한강대교 양방향, 양화대교 여의하류 양방향 등이 통제 중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통제 중인 곳은 모두 14곳으로 양방향 11곳, 단방향 3곳입니다. 네, 이런 상황이면 차를 타기보다는 아무래도 지하철을 이용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지금 대중교통은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하철은 현재 모두 정상 운행 중입니다. 어젯밤 3호선 화정에서 원당역 간 선로 침수가 있어 잠시 통제가 됐지만 현재는 모두 복구되어 정상 운행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출근길 주요 도로인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가 일부 혹은 전면 통제 중인 만큼 오늘 출근길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강대교 북단에서 JTBC 김필준입니다. 네, 참고해서 모두 출근길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물폭탄을 쏟아부었던 정체전선이 지금은 어디쯤에 있는지 또 앞으로는 어디에 집중적으로 쏟아질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지금 출근 시간대 비가 가장 많이 강하게 내리는 곳은 어딘가요? 네. 어제까지 서울 등 수도권에 많은 비를 뿌렸던 이 정체전선이 지금은 남쪽으로 좀 이동을 하면서 오늘 새벽에 충청도 부근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이 충청권 같은 경우를 보면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고 강원 남부에도 시간당 20mm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은 비구름대 이동 속도가 느리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같은 지역에 꾸준히 비가 계속해서 오면서 그만큼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천리안 위성 사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 비구름대가 동서로 길고 또 남북 폭이 좁아서 지역별 강수량 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정체전선이 이동을 하면서 지금 특보구역, 특보가 발령된 구역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죠. 네. 그제부터 많은 비가 내렸던 이 서울 등 이 수도권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지금은 이 충청도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 강원 남부와 경북 북부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리고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진 전북 북부에도 곧 호우주의보가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여전히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제주의 낮 기온은 오늘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네, 이번 주 들어서 중부지방에 정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얼마나 내렸는지도 살펴볼까요? 네,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아침까지 누적 강수량을 보겠습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지역으로 붉게 표시가 돼 있는데요. 300mm에서 500mm 이상 비가 내린 곳입니다. 오늘 아침 6시 기준으로 서울 동작구에 525mm의 역대급 폭우가 쏟아진 그러한 상황, 지금까지 누적 강수량입니다. 네. 서울에서 1907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115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양평엔 532mm, 강원도 횡성에도 3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빗줄기가 굵어진 이 충청 지역에선 제천이 207mm의 강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115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정체전선의 위치에 따라서 강수력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느 곳에 비가 많이 내릴까요? 네, 그 정체전선이 어디에 위치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한반도 북동쪽에 이른바 이 블로킹 현상이 계속되면서 그 오호츠크해 일대에 생긴 거대한 고기압으로 인해서 이 찬 공기를 품은 저기압이 북태평양 고기압과 강하게 부딪혀서 비구름띠인 정체전선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정체전선은 오늘은 주로 충청권에 머물고 내일은 다시 수도권으로 올라옵니다. 모레 금요일엔 다시 남하해서 충청과 남부지방에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와 남부를 오르내리면서 비를 뿌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비가 내리는 양은 얼마나 더 내리게 될까요? 네, 예상 강우량을 한번 준비를 했는데 조금 복잡합니다. 그 예상 강우량을 보시면 그 정체전선의 위치에 따라서 지역별 강수량의 차이가 좀 큰데요. 그 내일까지 충청도에 최대 3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전북 북부와 경북 북부에 100에서 200mm가 예상됩니다. 서울은 주로 내일 비가 오는데 20에서 80mm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좀 상당히 많은 비가 계속해서 내리겠습니다. 그럼 금요일 이후에는 비가 끝난다고 보면 될까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강한 비를 뿌렸던 정체전선은 금요일 이후에는 약화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는 토요일과 일요일엔 전반적으로 충청 지역으로만 비 소식이 있고 그 밖의 지역은 흐림으로 예보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말쯤에 북한에서 새로운 정체 전선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주 초에 그 중부지방 중심으로 다시 장맛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계속 이어질 수도 있군요. 아무래도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당장은 좀 비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승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 폭우, 기상청 예보보다 비가 훨씬 많이 온 곳들도 있습니다. 폭우가 내리기 시작한 첫날 서울 남부에선 사흘치 강우량 예보를 단 하루 만에 뛰어넘었는데요. 예측 실패란 비판에 기상청은 경험하지 못한 기상이변이고 그래서 예측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영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에 폭우가 쏟아지기 직전인 기상청 예보입니다. 10일까지 수도권 등 중부에 100에서 250mm, 경기 남부, 산지엔 최대 350mm의 비가 내릴 걸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서울 동작구에서만 하루 만에 누적 422mm, 사흘치 예보를 훌쩍 뛰어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예보에선 이번 주 초보다 중반에 더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미 월요일부터 큰 비가 왔습니다. 물난리가 처음 시작된 인천엔 본격적으로 장대비가 오기 시작한 정오에서야 호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최근 여름 장마철 호우 예측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강수 지역이 좁고 짧은 시간 집중호우가 내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동작구에 시간당 140mm의 역대급 비가 쏟아질 때 직선거리로 20km가량 떨어진 서울 도봉구나 10km 안팎인 은평구 등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예상한 것보다 불안정이 더욱 강해지면서 남북으로 폭이 좁지만 매우 많은 양의 비가 내릴 수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앞으로. 기상청의 예보 적중률은 평소에는 90%를 넘다가도 장마철엔 7, 8월엔 8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현재 전국 500여 개의 관측소들이 대체로 10km 이상 서로 떨어져 있어 국지성 호우나 소나기 같은 세밀한 예측은 어렵다는 게 기상청 설명입니다. 기후변화도 정확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과거 경험하지 못한 극한 기상 현상이 자주 나타나면서 그만큼 예보의 난이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상청은 예보에 따라 주의를 해야 할 시간과 지역을 더 꼼꼼히 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